진짜 대한민국 상위 1%와 슈퍼개미들은 뉴스를 미리 봅니다. 갑자기 장중에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뉴스 막 찾아봤더니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넥스라이즈 2020 행사에 기조연설자를 나와서 백신을 7월 둘째 주에 임상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대. 그래서 올리는구나. 이미 늦잖아요. 우린 일요일 날 저녁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정보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는 한 주는 6월 말과 7월 초가 겹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 그래도 주포들이 한 번씩 시장을 흔들어 놓기 쉬운데 지금 2차 팬데믹 선언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직전이고 과연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매물을 다 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이럴 때 좀 신중하게 있다가 조금이라도 내 주식을 비싸게 사줄 날이 언젠지 봐서 그때 외국인한테 제값 받고 내 주식을 팔고 또 다음 스테이지를 도모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얼만큼 아는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6월 29일 월요일 이날 낮 12시에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총집합하는 청와대 주례 회동이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날 잡힌 제일 큰 행사가 오후 2시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 개소식. 반도체는 보통 이제 메모리 기능, 데이터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아예 그냥 연산 처리만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하거든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 개소식이 판교에서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2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반도체 R&D에 1조 원, 전문 인력 17,000명 양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참석하고 월요일 오후 2시에 이제 보도 나올 텐데 반도체 관련해서 팹리스 있죠. 그다음에 파운드리 이런 테마 속한 반도체 기업들은 선별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참석했던 넥스라이즈 2020 행사 보셨죠? 이런 경우는요, 정부가 아예 그냥 대놓고 야 여기 와서 돈 놓고 돈 먹기 해, 와서 그냥 다 먹어라, 이런 뜻으로 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행사는 절대로 무시할 재료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산업부 일정으로는 이날 월요일 오전에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이 발표되는데 아무래도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국내 유통업체 매출은 아직도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날 또 산업부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바이오 빅데이터가 뭐예요? 원격 의료, 비대면 원격 진료, 이런 키워드가 또 한번 뜰 것으로. 산업부만 일하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하고 우울증을 합친 말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국회에서 엽니다. 주관이 농림수산식품부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과 생활의 제약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온다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의 해결책은 당연히 영양 보충을 잘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갈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 하면은 뭐 삼계탕 관련주 있죠. 보통 그 닭스리 테마 할인 마니커 체리 보러 요거. 그동안 좀 날이 더워서 약간 소외됐었던 농축산 관련주들도 이날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코로나 블루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당연히 뭐 한우 얘기하고 뭐 양돈 축산 농가에 도움될 만한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해양수산부는 29일 월요일날 해양수산 민간기술거래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보도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이거는요, 민간기술거래기관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무슨 어플로 속초산 오징어 직거래하고 무슨 울진산 대게 직거래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공연구기관하고 협업해가지고 해양과학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민간의 바이오 기업 같은 데 소개하고 판매하고 기술 이전도 하는 이런 겁니다. 한 예로 극지연구소가 남극 식물군에서 추출한 물질을 SN바이오 사이언스라는 비상장 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물질 공급해가지고 이게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데 일조했다고 크게 한번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워낙 바이오가 뜨겁다 보니까 만약에 상장사 중에서 해양수산부 민간거래기술 네트워크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가거나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름 올라가면 요 바이오 회사 이거 뭐 신약이든지 뭐 하여튼 요 새로운 거 뭐 하나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주간 뉴스 미리 보기 이어갑니다. 이날 한국은행에서는 조사 통계 월보를 발표하는데 이번 주제는 감염병 확산 모형을 이용한 경제 전망. 지금 이제 2차 팬데믹 공식 선언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가급적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제2의 팬데믹이 온다면 향후 경제 지표가 얼만큼 악화되고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처럼 기간을 각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걸 보고
학습 효과로 1차 팬데믹 때 수혜받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기계적인 또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다시 확진자가 상승 반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팬데믹이라는 어떤 재료는 지금까지 동학 개미들이나 개인들한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겼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번에 한번 보란듯이 시장을 흔들면서 개인들의 주식을 싸게 뺏어오려고 공작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버티진 마시고 적당한 때 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2차 팬데믹 선언이 나오고 나서 메이저들이 시장을 공포 국면으로 몰고 간다면 초창기에는 대응을 하지 마세요. 초창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어떤 테마가 있고 시장의 분위기나 수급에 전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중에 이제 일본에서는 5월 소매 판매, 그다음에 백화점, 체인점 매출이 발표됩니다. 지난달 마이너스 13.9 나왔으니까 일본 경제가 안정을 찾을수록 아시아 전체 금융시장의 외국인들도 위험 선호 욕구가 더 커진다. 그래야 우리한테도 좋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본 엔화, 엔고 나오는 날은 당연히 일본 주식도 다 폭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엔고 나오는 날 한국 주식이 저는 잘 가는 경우는 또 못 봤어요. 다음에 29일 월요일 미국에서는 5월 미결 주택 매매, 6월에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공개되는데 이 댈러스 지역이 진짜 서부 시대 때 카우보이하고 선인장밖에 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땅값이 싸고 이러니까 거기를 잘 개발해가지고 지금 엑소모빌, AT&T, 킴벌리 클락, 델 컴퓨터,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포춘 500개 선정 기업 중에서 48개가 댈러스에 있어요. 본사가. 일단 6월에 비필수 사업장도 일부 개장을 했다가 지금 다시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PMI 같은 경우는 속속 정상 수준, 그러니까 경기 확정 국면의 기준선이라고는 59군까지 지금 거의 근처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6월 29일 월요일 뉴스 미리 보기. 이날 유럽에서는 6월 경기 기대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되는데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일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이런 거 다 유로존 익스포저가 워낙 좀 무시 못할 수준이다 보니까 한국 이런 수출 경기를 가늠하는 유로존 별로 좋지 않겠지만 과연 언제쯤 반등이 나오는지 지금 현재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도는. 자, 6월 30일 화요일로 갑니다. 오전에 산업활동 동향이 공개됐는데 광공업 생산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6월 기업 경기 실사, BSI 지수, 제조업, 비제조업 부문 이 정도는 이제 6월 최신 데이터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거는 좀 PMI하고 다른 게 기준선이 100입니다. 5월에는 서비스업이 53, 제조업이 48 나왔는데요. 거의 2009년도 금융위기 수준. 반등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느냐, 또 그 다음에는 반등 탄력이 어느 정도냐 인정할 만한 수준인지를 봐야 된다. 이날 기재부에서는 법인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신성장 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앞에서 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미래차, 디스플레이, 방송통신, 6G, 5G를 이제 넘어서 6G. 그 다음에 에너지에서는 고성능 2차 전지, 융복합에서는 섬유,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육성 의지는 쉽게 볼 테마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종부세는 지난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니까 이미 본 거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 6월 30일 화요일 산업부에서는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이 나오는데 이날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거 요즘은 솔직히 많이 잊혀졌지만은 혹시라도 뭐 여름철 전력 수급에 어떤 비상 사태가 발생 시에는 산업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블랙아웃이나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가 나오면은 스마트 그리드 같은 데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이날 황해 경제 구역의 친환경 미래차 육성 혁신 생태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황해 경제 구역은 시흥 백오지구, 포승, 현덕, 다음 한국은행에서는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6월 금통위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재료로서의 영향력은 이미 거의 사골 분골 수준으로 6월 30일 화요일 이날 연합뉴스에서 개최하는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솔직히 여러 가지로 예민한 상황에서 깜짝 대북 정책 같은 거 발표할 가능성은 없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한국 G7 회담 초대를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도 나왔고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또 반일 코드 같은 게 나오면은 당연히 언론 보도가 따라 붙을. 그러면 이제 반일 불매운동 관련주
뭐 모나미, 남영 비비안 뭐 이런 거 있죠. 이날은 D램 낸드 플래시 월간 가격 동향이 나올 예정인데 맨날 그놈의 D램은 공급 과잉이냐 아니냐, 그럼 공급 과잉이면 언제까지 가냐, 뭐 6개월 사이클이 뭐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로 시비가 많은 자료인데 이번 결과는 그래도 양호할 것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일 민감하게 보는 지표죠. 원래 D램하고 낸드 둘 다 2분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수요가 많이 안 부진했고 출하량이 또 미리 줄여놨다 보니까 대충 수급이 많았던 것으로, 그래서 가격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근데 기업들이 지금 클라우드 설비 이런 거를 지금 당장 못 늘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재고가 좀 과도할 경우에 다시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업계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6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공개될 예정인데 이미 중국은 PMI의 경우 경기 확장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50선까지 대부분의 지표가 다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서비스업 PMI는 53.6, 제조업은 50.6이 지난달 결과였었어요. 이달에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그러면 즉 경기 확장의 기준선 위로 복귀한 것으로. 이날 일본은 4월 자동차 생산, 5월 실업률하고 관공업 생산 발표가 있는데 도쿄올림픽 연기되고 나서 일본의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상승이 나왔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봤자 전달에는 실업률 2.6%에서 이번 달 0.2%포인트 올라가서 2.8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부러운 수준이죠. 일본은 그야말로 정규직의 경우는 거의 완전 고용의 상태가 됐다고. 그 다음에 6월 마지막 날 30일 화요일 미국에서는 6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시카고 PMI가 공개됩니다. 다음 7월 첫날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매주 수요일 있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끝나고 12시에 드디어 수소경제위원회, 여기서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있고 그 다음 오후 2시에 수소모빌리티 쇼 개막이 있습니다. 여기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VIP들 모두 참석하고요. 지난 런던오빠 주간뉴스 미리 보기에서 정부의 수소경제위원회 일정 안내해드렸는데 그 뒤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시 좀 시동이 걸렸잖아요. 이제는 좀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미국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마치 재선에 실패할 것으로 혹은 재선에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막 몰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방지 협약 이런 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트럼프가 싫어했어요. 트럼프는 화석 연료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뭐 수소, 풍력, 원자력, 2차 전지, 태양광 뭐 이런 건데 이게 다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안 떨어질 때 대체 에너지 수단이라고 해서 보통 돈이 몰리는 분야인데 이번에는 유가하고 상관없이 트럼프의 재선 실패 우려, 가능성 이런 것만으로도 글로벌 전체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럴 가능성이 조금 올라간다고 여론조사에 나오니까 어차피 미국 대선 11월 4일까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약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흔들릴 때를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몫 챙기려고 나설 수가 있다. 여기에 살짝 올라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음 7월 1일 수요일 산자부에서는 나노코리아 2020 행사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요즘 행사 많이 하네요. 지난주에 넥스트라이즈하고 나노코리아 2020은 나노기술 협력 교류의 장이라고 하고요. 원래 나노 기술이 뭐 위변조 방지 기술 비롯해가지고 나노 관련주 이런 것도 한동안 소외돼 있었던 만큼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7월 1일 수요일 한국의 6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전히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수출이 21.1%, 수입이 23.7% 동반 급감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중에는 한국하고 중국의 6월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한국은 지수가 40대 초반, 그 다음에 중국은 50선 이미 돌파한 추세에서 크게 훼손될 걱정은 일단은 없는 것으로. 근데 지금 2차 팬데믹 선언이 거의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걸 보고서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으로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라 밖에서는 이날 7월 1일 수요일 날 홍콩이 주권 반환 기념일이라서 거의 뭐 너 죽고 나 죽자급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날 아주 벼르고 있어요. 이걸 또 미국하고 영국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한류 내지는 중국 관련주들은 명암을 잘 가려야 될 것 같고 미국하고 유럽도 이날 제조업 PMI 나오는 날인데 특히 유럽의 경우는 중국의 50선 위 회복 추세를 따르려면 거의 아무리 짧아도 3개월에서 6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업계의 견해고요.
7월 첫날인데 이날 최대 이벤트는 바로 러시아 개헌 주민투표. 중국의 시진핑에 이어서 러시아 푸틴도 지금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원래 러시아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가능한데 요걸 고쳐서 3연임까지 가능하게 바꿨잖아요. 근데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그렇다고 4연임을 하자 그럼 양아치잖아요, 솔직히. 그건 아니다. 3년임으로 계속하자. 근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전 대통령 임기는 빵으로 리셋을 해주자. 모스크바시에서는 투표 인증한 사람을 추첨해가지고 아파트,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을 주는 경품 행사까지 마련했대요. 참, 이건 금권 선거라고 해야 될지 산타클로스 선거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7월 2일 목요일로 갑니다. 주간 뉴스 미리 보기. 드디어 이날 SK 바이오팜 상장하는 날이죠. 이날 바로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과열 상태인데, 이걸 또 상한가 따라잡기로 나는 상한가 가도 그대로 고하겠다 이렇게 벼르는 분들도 역시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인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K 바이오팜 이번에 상장하면은 9월달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베팅하는 거죠.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에 9월달에 조기 편입된다고 하면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 기존 상장주처럼 뭐 상장 초기에는 촉수 엄금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전통에서 완전히 예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아직 몰라요 사실. 네. 이날 6월 한국 조선 수주액 그리고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각 업종별 역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 개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면은 지금 뭐 핀테크, 테크핀 기업들은 물론이고 기존 금융기관들도 비대면, 무점포, 언택트 금융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실명 확인 절차인데, 이게 YS 때 생긴 금융실명제 때문에 일단 애매한 법령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점차 완화하는 추세로 가는 중이고, 공정위에서 이날 예금거래 기본 약관 개정도 어떻게 보면 언택트나 핀테크, 비대면, 무점포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지금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손바닥 정맥, 홍채, 지문 이 정도까지는 지금 풀어줬는데, 이날 7월 2일 목요일날 추가로 어떤 게 나올지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또 희소식이 될 수도 있죠. 또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하고 러시아 간 산업협력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참석합니다. 근데 지금 이날 마침 러시아 주민투표 다음 날이잖아요. 이미 사실 푸틴의 영구 집권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 회담에서 나왔던 게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반항인데, 9개의 다리를 놓자. 9개 다리가 조선, 항만, 북극 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분야 거의 다네요. 한국은행에서는 6월 말 외환 보유액을 발표한 뒤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공개 예정입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0.3%, 대신에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5%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완성차 판매 데이터가 제조별로 나오는데, 현대 기아차 솔직히 이번에 조금 부진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업하고 내구재 주문 데이터 공개되고 기대치 낮고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이날 목요일날 나옵니다. 왜냐면 미국이 금요일날 독립기념일 전날로 휴장을 하거든요. 그 유명한 줄라이 폴스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인 금요일도 휴장을 해서 이렇게 연휴를 쭉 쉽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5월달 13.3% 나왔는데, 여기서 이번에 소폭 하락해서 12.3%로 1%포인트 하락했을 것이라는 게 6월의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이날 유럽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실업률이 공개됩니다. 실업률은 지난 4월 7.3에 이어서 이번 5월 결과는 더 올라간 7.7%까지. 대한민국 1%의 슈퍼개미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 민주화부터 이루지 않으면은 실시간 뉴스를 보고서 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 사야지 하고 보면 이미 15% 올라 있어요. 그때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1%의 기득권과 슈퍼리치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뉴스는 보고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 다 대응하는 걸로. 7월 3일 금요일로 갑니다. 일단 미국은 독립기념일 휴장, 해외 직구족들은 좀 미리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 줄라이 폴스잖아요. 미국 여름 휴가철의 시작을 알리는 시즌인데, 올해는 코비드 19 때문에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휴양지 같은 데서 젊은 친구들이 에라 모르겠다고 막 우통 벗고 막 한 대 엉켜가지고 막 난리 나는 그런 경악할 만한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으면, 어쨌든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정부에서 지금 막 거의 빌다시피 배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역시 독립기념일 수혜주는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사이트 이런 데는 기록적인 매출을 또 찍을 것으로. 다음 7월 3일 금요일 아직도 월초니까 중국, 유럽, 일본에서 PMI가 또 줄지어서 대기 중인데 장중에 크게 영향을 미칠 재료는 아니라고 보고요.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쇼룸을 런칭하는데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 중화권 수출 시장을 공략하는 걸로. 해양수산부니까 K푸드 중에서 라면하고 HMR 즉석식품 이런 거는 이미 K푸드가 뭐 중국에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해양수산부니까 약간 신선식품이나 온라인 전용몰로 갈 수 있는 어떤 해양수산물 중에서 중국인들이 활용할지 반응이 어떨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달의 A 벤처스를 발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니까 A가 뭐 에그리컬처겠죠. 6월 달에는 천연조미료를 알약처럼 만들어서 음식에 딱 투하하면은 3초 만에 육수가 되는, 이게 친환경의 1인 가구의 언택트의 수출의 한류에 진짜 거의 모든 요즘 F&B 관련 좋은 키워드가 다 붙어있는 품목이었고, A 벤처스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아직 안 된 벤처 기업들. 아무튼 이번 7월에는 어떤 기업이 선정될지 한번 살펴보면은 식품 산업의 트렌드를 알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고 보관이 힘들고 식중독의 우려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위생이나 방역 같은 거에 특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번 7월에는 선정되지 않을까. 실시간 뉴스를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실시간 뉴스나 갑자기 급등주 나오는 거 보고서 뭐 VI 걸린 거 이런 거 보고서 이게 왜 이러지? 그때 재료 찾아가지고 절대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럼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렇게 될 종목을 미리 찾고 그렇게 될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뉴스를 미리 보면 돼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진짜 이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다는 메일도 받았고 계좌번호를 까라는 분도 있었고, 여의도에 찾아와서 돈을 주고 가겠다 내려와라 뭐 이런 분도 계셔서, 주간 뉴스 미리 보기만큼은 제가 너무 그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서 다른 유튜버분들 자유 구독료처럼 컨텐츠 진흥 기금을 자율로 받기로 해서 계좌번호를 오늘부터 한번 올려볼 거거든요. 만약에 슈퍼챗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저도 사실 몰라요. 정보 민주화를 위한 방송 넌넌오빠 김희욱의 주간 뉴스 미리 보기, 오늘도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